네, 안녕하세요. 타터 선생입니다. 저는 HLB 제약을 좀 찍어드릴 건데, 일단은 제가 감히 말씀드리지만 아마 HLB 그룹 중에 가장 상승폭이 클 겁니다. 제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 제약 관련돼서 이 차트를 다시 한번 지우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분석을 도와드릴 건데, 이 차트 지우는 동안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좀 부탁을 드리고요. 제가 좀 최대한 정확하게 분석하고 냉정하게 분석을 할 거니까 지금 구간 주가가 정확하게 어디까지 올라가고 어떻게 우리가 대응에 대한 부분들 신경 쓸 수 있는지 같이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이 제약. 과거에 HLB 제약이 인수되기 전에 주가가 항상 이렇게 재미없는 흐름이었어요. 재미없다가 HLB 그룹에서 인수한 이후에 강한 상승이 나왔죠. 강한 상승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고가권을 유지해 주면서 잘 버텼습니다. 뭐 최근에 저점이라고 하면 이게 8,500원 요때 찍고 나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데, 일단 제가 먼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과연 이번 상승 어디까지 나오겠냐라는 관점은 전고 뚫어줄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해요. 먼저 미리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이유는 간단한데, 저는 일단 이 당시에 HLB가 충분히 여기서, 이때가 뭐냐 26일이잖아요. 이때가 이제 HLB도 고점을 찍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당시에 HLB가 충분히 여기서 더 올릴 수 있었다. 근데 얘네들이 이제 이 당시에 제 생각이 그래요. HLB가 이때 당시에 이제 물량을 어느 정도 제약이 정리를 한 건, 아마 제 생각엔 이때 당시에 뭔가 CMC에 대한 문제가 있었을 거다라고 얘기를 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분히 차트 봐봐. 차트 자체가 전혀 나쁘지가 않아요. 유통주식이 2,600만 주인데 이 중에 거래가 400만 주밖에 안 터졌어요. 유통주식이 6분의 1밖에 안 터졌기 때문에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차트고, 신고가잖아. 애초에 신고가기 때문에 매물이 없단 말이에요. 위로 더 올릴 수 있다고요. 여기서 충분히 더 올릴 수 있다고. 그런데 여기서 올리지 않은 이유는 이 다음을 준비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건 안 좋은 부분들을 미리 알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 지금 구간은 그럼 좋은 내용을 미리 알았냐? 그건 아니지만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주가를 올릴 준비. 우리가 과거에도 봤지만 HLB 제약이 주가를 올릴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보시면 돼요. 사실상 지금 주가 어디죠? 여기 22,000원? 22,000원 정도에서 뭐 이렇게 보면, 자, 보면은 2만원에서 42,000원까지 주가 딱 2배 올라갔죠. 2배 올라갔는데 1, 2, 3, 4, 5, 1, 2, 3, 4, 5 며칠 걸려서 2주 걸렸어요. 2주면 얼마? 10거래 얼마? 10거래일이면 2배를 올렸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구간 마찬가지. 아직도 시간이 저는 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대체 휴무니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2거래 정도 남았죠. 그래서 저는 사실상 이 상승 탄력 자체가 애매하게 보면은 뭐 10%, 14%, 그 다음에 6%, 2%, 그 다음 4%, 그 다음 7%, 근데 옆으로 행보주다가 이제 상승이 나오잖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는 어떤 상승이 나올 것 같냐면, 장대양봉 두 방이 나올 것 같아요. 장대양봉 두 방. 그러니까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차트가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HLB 전체 그룹 중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은 하나요. HLB의 제약 차트가 너무 좋다. 제약 차트가 너무 좋다. 제가 왜 도대체 HLB 상승을 계속 얘기했냐면, HLB와 HLB 제약은요, 반비례 관계가 아닙니다. 비례 관계라는 거예요. 제약이 올라가면 HLB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 HLB가 올라가면 제약도 같이 올라가는 구조예요. HLB가 올라가는데 제약이 빠질 수 없고요. 제약이 올라가는데 HLB가 빠질 수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근데 제약의 차트가 너무나 좋았다라는 거야. 제가 지금 일봉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지만 사실상 저는 이 제약을 뭘 봤냐면 주봉을 좀 봤거든. 주봉. 물론 일봉도 차트가 좋았어요. 일봉 차트가 좋았고, 일봉상 내려오는 이러한 흐름들을 돌려주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줬고, 앞선 구간의 저항선,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개인들이 많이 물려있는 이 구간을 뚫어주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의 고가를 이미 한번 뚫어줬습니다. 그죠? 자, 전고의 물량을 싹 다 받아주고 차익 실현 물량까지 받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면, 지금 이쪽 구간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뭐요? 사실상 주가를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일봉은 단기적인 흐름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주봉을 보면 주봉상 이미 뭐요? 주봉상 이미 상승하는 흐름, 주봉상 중기적인 흐름을 이미 돌려놨다라는 거야.
보시면 알겠지만 중기적인 흐름을 이미 돌려놓고 올라가는 패턴을 만들어 놨고 정고점 자리까지 매물 소화가 완료가 되었죠. 그럼 저는 여기 생각하는 건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을 보면 위쪽 여기도 거래가 조금 있기는 하지만 이 구간의 매물은 개인 투자자가 물을 타면서 어느 정도 소화가 많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거래가 터졌던 부분들을 거래 없이 돌려줬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물량 장악을 완료했고 주가 상승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번 상승 파동에 HLB 제약이 가장 강하고 가장 빠르게 올라갈 거고 제약이 먼저 상한가를 만 이후에 다른 계열사로 온기가 퍼져 나가면서 HLB도 추가적인 수급으로 올라갈 거예요. 저는 여기서 집중해서 말씀드리지만 HLB 제약이 가장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체적인 그림을 봐도 가장 돈들이 깔끔하게 들어와서 준비가 되어 있는 차트입니다. 자, 양봉에 대한 거래량이 터지고 거래량이 480만 주가 터졌습니다. 480만 주. 480만 주의 거래량이 터지고 이 다음날 우리가 금요일에 거래량은 90만입니다. 즉 거래량이 5분의 1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즉 들어왔던 물량 대비 나간 물량이 전혀 없고 이 고가권 지금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잘 봐봐요 여러분들. 여기서부터 이렇게 본다라고 하면 자 언제죠 이 날짜가? 5월 17일이죠. 5월 17일부터 24년도 25년도 1월 2월 28일까지 매수한 HLB 제약을 매수한 모든 개인 투자한테 뭘 줬어요? 수익을 준 자리요. 이해가 돼요? 거의 근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제약을 매수한 모든 사람들한테 수익을 줬다. 누구 손해요? 세력 손해죠. 그럼 세력이 손해보는 자리를 만들었으면 왜 세력이 손해보는 자리를 만들었을까요? 주가를 더 올리기 위해서 더 강하게 상승시키기 위해서 세력들이 손해보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개인들의 물량을 다 받아줬다라는 건 여기 있는 개인들의 물량까지 싹 다 모아서 주가를 급등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분명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력들이 결과적으로 지금은 손해를 보고 있는 구간이다. 왜? 개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받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약 이번에 아주 강한 상승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이제부터 제약이 10만원, 20만원 바로바로 돌파할 것이냐? 그건 제가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제가 알 수 있는 건 정고점은 돌파가 충분히 나올 것 같다라는 거고 정고점 돌파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매도에 대한 관점 잡아야 된다. 아니 무슨 소리세요? S모도 1차 치료제 권고했고 VI도 뜨면은 이거 무조건적으로 더 갈 거 아닙니까? 그 다음 이게 결과적으로 승인에 대한 증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이런 말씀 저한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저는 냉정하게 계속적으로 HLB 그룹 자체가 올라갈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더 갈 거라고 말씀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제가 말하는 분할 매도는 무조건 2분의 1 이상 매도를 해야 돼요. 올라가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지금 우리가 이 밑에 구간 얼마죠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보면 자 여기가 지금 15,000원대입니다. 자 15,000원에서 지금 주가가 3만원 와 있습니다. 그죠? 사실상 회사가 달라진 건 없어요. 이거는 인정하시죠? 아직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일단 2배가 미리 올라왔어요. 자 만약에 주가가 6만원을 간다. 그럼 15,000원에서 4배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회사가 달라진 게 있어요? 달라진 게 없어요. 3월 20일 승인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고 하면 승인을 기다리고 상태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15,000원일 때와 6만원일 때 가격을 비교했을 때 달라진 게 없다라고 하면 이거는 뭐예요? 기대감으로 4배가 오른 거죠. 부분익절 들어가 주는 게 분명히 맞다라고 판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다시 한번 강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제약은 정말 강하게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제약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을 분명하게 잡아야 될 것이다. 그 말씀을 여러분들한테 너무나 강조드리고 싶고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도 계속 말씀드렸고 우리가 HLB 자 보시면은 지금 제 개인 채널에 HLB 구독자 분들 자체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보시면 텔레그램방 인원만 보더라도 3,300명 들어와 계시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설문조사를 진행했을 때 설문조사의 참여율 자체가 1116명입니다. 설문조사 참여율이 1161명이라는 거 참여 안 한 인원까지 한다고 했을 때 최소 1800에서 2000명 이상은 뭐하고 있다?
들어와 있다라는 거. HLB 주주분들이 계열사 갖고 있는 분들 많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면 HLB 그룹은요, 결과적으로 세력들이 돈을 많이 쓰는 그룹이에요. 그리고 충분히 주가를 더 여기서 끌어올릴 수 있는 그룹이다. 하지만 과거의 흐름과 앞으로의 패턴들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과거의 패턴은 알 수 있지만 앞으로의 패턴은 몰라요. 우리가 이 과정에서 정확히 손익비를 따져볼 때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주가가 5만 원을 돌파해서 5만 원을 돌파해서 급등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분명히 뭘 해야 된다? 손익비를 따져봐야 된다는 겁니다. 손익비. 어떤 게 우리에게 이득이 될 수 있는 구간인지 정확히 따져보시고 이 손익비가 될 수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 뭐 해야 된다? 분할 매도로 최대한 리스크를 해지해야 된다. 여러분 주식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리스크에 대한 해지 부분입니다. 이 리스크를 해지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주식 투자가 아니에요. 토토랑 다름없죠. 도박이랑 다름없습니다. 아, 뭔 소리야. 투자하는데 리스크 해치가 안 한다고 그런 게 왜 필요해. 자, 도박은 뭐죠? 도박은 자, 돈을 딸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확률 게임이죠. 확률 게임. 자, 주식은요. 자, 분명히 주식도 맞아요. 돈을 딸 수 있고 잃을 수도 있어요. 확률 게임 똑같습니다. 여기까지는. 근데 다른 게 뭐냐면 주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이는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이익이나 아니면 기대감 이러한 부분들. 그럼 사실상 우리가 지금 구간에서 15,000원일 때와 주가가 5만원까지 올라갔을 때 회사의 기업적인 부분 영업이익 달라진 게 없고 근데 물론 이 기대감에 대한 부분이 커졌죠. 근데 이 기대감이 결과적으로 승인을 담보하진 않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는 2분의 1 정도만 분할 익절을 해야겠다라는 관점이 생기죠. 도박은 관점이 생길 수 없어요. 완전한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근데 주식은 차트라는 것도 있고 현재 흐름에서의 상황이라는 것도 분명히 존재하고 볼 수 있는 지표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제약 더 간다. 하지만 분할 매도에 대한 관점은 반드시 잡아내야 된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구간 텔레그램 방은 3,300분 정도 들어와 계신데 여러분들이 지금 구간에서 이 매도에 대한 관점 정확하게 저와 함께 잡아가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위쪽에 번호 남겨놓을 겁니다. 몇 번이요? 010-9201 제 6329로 H제약이라고 딱 세 글자 남기셔서 위에 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 설명창에 링크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메일 링크와 설명 링크 있습니다. 요거 링크 타고 들어오셔서 위쪽 번호로 H제약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뭐라고 남기라고요? 위쪽 번호 010-9201-6329 010-9201-6329로 H제약 남기시면 입장 도와드릴 거고 급등 나왔을 때 우리가 어디서 매도에 대한 분할 매도에 대한 타이밍 잡아야 될지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제가 이 히든 종목 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 이 부분도 반드시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 히든 종목은 또 뭐냐면은 이 조선 관련돼서도 히든 종목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죠. 제가 이 우리가 하나오션을 언제부터 잡았어요? 34,000원부터 잡아갔죠. 하나오션 7만원대 8만원대인데 우리가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는 1월 7일, 12월 26일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오션 우리가 모아가자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2배 이상 급등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하나오션 말고 하나오션의 주 매출이 뭐예요? LNG선이죠. 삼성중공업도 마찬가지고요. 80% 이상의 LNG선입니다. 근데 LNG선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기자재가 있을 거 아니에요. LNG선에 들어가는. 그럼 이 기자재 업체가 27년, 28년도까지 공급 계약이 다 하나오션이나 삼중이나 HD현대중공업 완료가 되어 있는데 이 회사의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은 어떻겠습니까?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회사의 주가를 보았는데 어때? 주가가 박스권 상단이야. 그러면 영업이익과 매출이 올라가면 이 주가는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게 주식시장의 원리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들을 미리 사서 뭐 해야 돼요? 미리 사서 매집을 해놔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까지 우리가 HLB
주가가 엄청난 폭등이 나왔을 때 분할 익절 잘 하고 남아있는 물량은 그대로 들고 가고 익절한 물량은 조선 히든 종목으로 분명하게 우리가 뭐 해야 된다? 담아가야 된다. 이 말씀 분명히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H 남기셔서 들어오시고 조선 히든 종목 이거는 또 뭐냐면은 자, 1억 만들기 프로젝트랑 히든주가 뭐냐면은 자, 먼저 제가 조선주를 말씀드릴 건데 개인적 입장에서 조선 슈퍼사이클이 이제 시작됐다라고 가정을 하면 앞으로 1년 동안은 계속적인 우상향의 흐름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는 동안 이 조선주에서도 분명히 기자재 쪽에서 엄청난 상승들이 나올 겁니다. 자, 생각을 해보면은 이 하나오션이나 이제 HD, 현대중공업 같은 애들이 뭐 단기간으로 1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2배, 3배 올라가기 힘듭니다. 이건 아마 공감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하나오션과 어디? HD, 현대중공업에 들어가는 이런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 특히 LNG선 쪽으로 기자재를 공급하는 기업들은 뭐 한 달, 2달 안에 3배, 4배 가는 기업들도 금방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릴 건데 여기 잠깐 보면 제가 이 하이젠 RNM이라는 로봇 종목을 여러분들 12월에 공유를 드렸어요. 12월에 공유를 드렸고 여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하이젠 RNM 같은 경우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드리면서 우리가 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이 종목이 4배가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5만원 구간 되기 전에 이 구간 4만원대에서 전부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로운 조선 쪽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 조선업 전망을 보시면 알겠지만 25년도 말 조선 5개의 상선 해양 수주잔액은 1372억 달러로 전망된다라는 겁니다. 얼마 여러분들? 190조, 200조예요. 이는 전년 대비 10% 성장한 수치이고 한국 조선업체들은 LNG 운반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 시장 우위, LNG 운반선, 특수선, 컨테이너선 등 고부가 가치 선박 교체 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다. LNG 운반선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종목 자체가 뭐요? LNG선 관련주이기 때문입니다. 보면은 향후 몇 년간 조선업계의 강력한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매출 성장의 여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업계 전망에 따르면 LNG선의 인도 물량이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얘는 이미 27년도까지 물량을 확보한 상태이기 때문에 24년도부터 매출이 다시 한번 크게 증가가 되었으나 주가는 제자리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가가 제자리에 있기 때문에 뭐한다? 이제 신고가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왜?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데 주가는 그대로기 때문에. 바로 뭐요? 이 차트죠. 보시면은 이번 조선업 훈풍에 올라타 박스권을 돌파한다면 이게 30년 만에 신고가 돌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만 올라간 매물대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매물대가 없다라는 것은 매수세가 폭발적으로 붙을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오션이 매물대 뚫고 신고가 10년 만에 간다면 어떻게 해서 계속 올라가잖아요. 이런 그림이 곧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꼭 체크해 보시고 이 종목 받아가실 분들 있다라고 하면 자 위에 번호로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현 구간에서 이 종목 잡아가시면 정말로 높은 수익률 충분히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우리가 사실 주도주를 잡아가야 된다는 건 모두가 알지만 지금 사도 될까? 라는 생각을 항상 할 겁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조선은 이제부터 실적이 찍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누적 실적이 찍힐 거예요. 20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1년도에 수주받았던 거, 22년도에 수주받았던 거에 대해서 이제 영업이익이 나고 있다라면 23년도, 24년도에 수주받았던 게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쌓이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이 기자재 쪽에서는 좋은 영업이익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는. 그래서 최소한 1년 정도는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간단하게 조선 히든이라고 남겨주시면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